이 팀장의 최저가 트럭. 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벤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도 또 최저가 트럭으로 네.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 추워서 밖에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네. 상담을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네. 못 나가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매일 배경이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트럭 모델은 매번 새롭기 때문에 지겹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네. 지금 영상이 한 11개 정도 올라갔는데 네. 문의량이 어떤 모델이 좀 많은 편인가요? 많아요. 섞여서 많아요. 섞여서 뭐 많다. 예를 들어 갖고 뭐 현대를 저희가 영상을 올렸다 해서 현대 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말고 뭐 벤츠, 볼보, 그다음에 스카니아 그리고 대우 차량. 네. 네. 제가 뭐 종류별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최저가 트럭을 통해서 계약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언제쯤 이제 영상 촬영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좀 지나서. 좀 지나서? 왜냐면 차가 만들어지는데 기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네. 신차를 신청을 해도 일단 출고 기간 자체가 보통 한 30일 그 이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신차 문의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이제 문의가 오고 계시고. 중고차까지. 네. 중고차까지 어떻게 또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신차 같은 경우에는 새 차고 가격이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모두 다 이제 통일된 주행거리 0km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중고차라고 하면은 뭐 10년이 됐는데 주행거리가 10만 킬로가 안 되고, 근데 이제 2년이 됐는데 주행거리가 한 50만이 넘어가고, 네,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의 변화, 이 변동성을 쉽게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에 대한 뭐 절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감가가 되는지, 네. 그리고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도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지만은 A 상사에 있는 차를 B 상사에 가서 뭐 견적을 내보면 그것도 좀 재밌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 제가 장담하는데 500만 원 더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한 다리를 건너면 건널수록 아니지. A 상사에 있는 차가 내 차인 거야. 이거 팔면 얼마 나올까요? 라면은 순수 가격을 또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예, 딜러 매입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엽기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잠깐 시운전 해본다 그러고 옆 상사에 가는 거야. 이거 제 차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거지. 괜찮아요. 좋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또 네. 잡담 잠깐 해봤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오늘은 볼보 FE. 볼보 FE. 볼보 저희가 이제 최저가 트럭을 두 번째 차량이 네. 되겠죠. 기존에는 이제 그 FL 시리즈를 했었는데, 근데 FL 시리즈 말고 지금 FE 시리즈에 대한 그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FL보다 FE가 보편적으로 많이 또 타기도 하고. 그렇죠. 돈 좀 더 주고 그냥 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FE를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소개 한번 가시죠. 네. 포즈 해줘야지. 아, 내가 해줘야 돼. 네, 그럼. 왜 내가 해줘? 이 팀장의 최저가 트럭 아니야? 아, 맞네. 자, 보고 네. 오시죠. 오케이. 자, 보고 왔습니다. FE. 그럼 일단 차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차인가요? 일단 FE 시리즈 이제 1997년도에 새로 나와갖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팔리기 네. 시작한 모델인데 최저 마력수는 한 250마력부터 많게는 이제 350마력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산 차량 중에서는 어떤 차량이 좀 라이벌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준에서 파비스.
파비스. 파비스나 혹은 이제 그 대우 차량으로 따지면은 네. 노브스도 되고 프리마도 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50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프리마가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델들이랑 이제 함께 견줄 수 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보 자체 내에서는 한 어느 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이게? 아래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등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 세네 번째면 거의 중간 쪽이겠네요. 위에서도 세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딱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네, 차량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F2만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F2만의 특징. 이라고 할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럼 그냥 볼보 자체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럼 지난번 영상에 또 비해서 네. 볼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을까요? 볼보 자체에 대해서. 최근 이제 그 제가 이제 뉴스를 봤었을 때가 네. 볼보가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올 때 네.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대우를 넘진 못했죠. 아직 넘지 못했어요. 예, 아직 넘지 못했는데 퍼센트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판매량을 따지고 보면은 진짜 볼보가 무섭게 쫓아오는 게 네. 볼보가 뭐 사기도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이게 판매량을 절대적으로 딱 살펴보면은 대우보다 조금 못해요. 조금 못하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갖고 저희가 이제 2020년도 12월 기준점에서 보면 아직 네. 1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때 기준점으로 보면은 약 152대가 이제 신규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재작년 2019년 12월에 비교해서는 거의 한 36% 가까이 올랐는데 11월에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진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100대를 팔았다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는 136대 정도 된다. 그렇죠. 네. 그 제가 정도. 알기로도 36.9%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국산 차량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가 이제 보급형되어 있는 차량인 대우와 어떻게 보면 비등비등하잖아요. 지금 판매량 자체가 그렇죠. 거의 그런 이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현재 대단한 브랜드다. 라 볼 수가 있고. 대우가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가 볼보 F1을 좀 알아보면서 아이시프트에 대한 걸 좀 알아봤어요. 아이시프트. 네, 아이시프트. 그러니까 강점이다. 우리만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미션 계통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게 어떤 건가요, 정확히? 아이시프트라고 해서 막 미션이 엄청 획기적이거나 아예 뭐 새로 만들거나 듀얼 클러치 자체를 이제 완전히 새로 꾸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단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맨 처음에 2001년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돼갖고 네. 아이시프트를 적용시킨 차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이제 볼보가 그 이듬해부터 점점 이제 아이시프트 들어간 차량을 많이 선보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볼보의 강점 중에 하나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아이시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기가 진짜 뭐 부드럽다, 좀 빠르게 변속이 된다 이런 느낌을 체감을 많이 받으시는데 네,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엑셀을 밟을 때 그 체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자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이쯤 되면 변속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변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아이시프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그 엔진에서 이제 출력을 받으면은 그게 메인 처리 장치,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CPU 여기에 들어갔다가 네. 그게 이제 미션으로 다시 출력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인 CPU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히터를 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와이퍼를 뭐 킨다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를 킨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볼보의 아이시프트 기능 자체는 엔진하고 미션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 체계가 좀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깔끔해지고 그렇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럭에서 이제 미션의 빠르기라던가 어떤 반응성은 네. 여간에서는 이제 체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렵죠.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될 정도로 그렇죠. 뛰어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생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좀 강점을 현재 볼보 차량에 판매되는 차량의 한 80% 이상에는 아이시프트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했던 FL 같은 경우는 없나요?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것도 옵션에 따라서 예. 다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뭐 또 아무래도 그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볼보에서 나오는 차량의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일단은 제가 준비한 차량은 FE350이라는 차량이고요. 이 FE350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증 톤수가 그 자체만으로도 9.5톤이 가능해요. 그래서 카고 트럭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윙바디나 이런 것들을 항상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윙바디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윙바디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8.5톤이나 그 밑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최대 인증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죠? 축을 달고 네, 축을 달고. 축을 달고 최대 인증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인증을 받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고 트럭으로 인증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윙바디까지 통째로 인증을 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축까지 달게 되면은 한 12에서 14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12에서 14톤까지 저는 바라볼 수 그렇게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출발해보죠. 일단 차부터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차 같은 경우에는 DC를 다 받고 나서 금액이 1억 230만 원입니다. 1억 230만 원. 예. 1억. 네. 아, 저렴하죠. 그렇죠. 조금만 더 어떻게 해보면은 1억까지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아, 근데 그거는 안 될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중형차에서 네. 외제차라고 하는 건데 그 그렇죠. 가격 밑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그래도 저렴합니다. 네. DC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보통 DC가 제가 이제 그 정확히 이제 편집자분이 옆에다 적어 주실 건데 네.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야, 지금 생각 안 난다. 나중에 저기 봐라. 뭐 이런 거네요. 이게 예, 준비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예. 정확히는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얘기해 주시죠. 네, 특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특장 지금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네네. 이것 때문에 특장을 현재로서는 금액을 그 아래로 다운시킬 수가 없고 네. 지금 기준점에서 봤을 때 볼보 FE350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빼고 1,800만 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은 1,98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이제 할부 네. 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총 합계가 일단 1억 2,21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가세를 제외 역시 해야겠죠.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1억 1,100만 원 정도. 1억 1,100 정도.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계산하는 그 69개월 할부에다가 3.9% 기준점 잡으면은 월 할부금이 179만 8,408원이 야, 됩니다. 170만 원. 예. 외제 중형 트럭을 끌 수가 있는데 170만 원이면 족하다. 여기에는 축이 안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소폭 상승이 되겠네요. 한 180 정도. 180만 원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정도가 될 건데 그러면은 차량만 비교해 봤을 때 네. 파비스랑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거의 차이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아무래도 예. 파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형 트럭을 겨냥해서 나오고 메가 트럭보다 좀 더 업된 모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대형 여기까지는 가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비스가 좀 더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예, 예. 금액적으로 차이는 얼마 나지 않으나 각각 차량들만의 성격이 좀 따로 존재를 한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댓글상에 한창 좀 길게 장문으로 썼던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부가세 부분을 왜 너희들은 이거를 차주가 분명히 써야 되는 돈인데 왜 이걸 빼냐 라는 어떤 반박글 같은 게 올라왔어요. 제가 댓글을 한창 달고 나서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네. 지우긴 했지만 네. 어떤 이거는 저희가 최저가 트럭을 맨 처음 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뭐 오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최저가 트럭으로 진행을 했을 때 진짜 최저 금리 그리고 이제 특장에서도 최저치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차에서도 이제 최저치로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옵션 다 빠졌어요. 옵션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수동 기점이냐 아니면 네. 오토 기점이냐 이거는 제가 아마 차량을 리뷰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특장 같은 경우도 선택 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철로 하든지 아니면 서스로 하든지 구매를 할 때 그 수많은 조건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에도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이 있으면은 네 등급의 모델이 있으면은 최저가, 중저가, 네. 고가, 최고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듯이 트럭에는 그것보다 더 상세한 모델들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 그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3.9% 이거 받을 수 있는 금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3.9%는 일단 제조사와 캐피탈이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운송 사업자 2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용 등급도 좋으시고 재산세도 내고 계시고 이러면은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맞춤형 최저가 트럭이고 맞춤형이죠. 네.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최저가 트럭을 찍는 이유는 여기서 얼마나 더 싸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 가셔갖고 이렇게 최저가 트럭이 맞춰지는데 왜 다른 곳에서는 트럭이 그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구심을 가지라고 저희가 이 영상을 최초에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차가 볼보 F2를 네. 1억 200이다. 차량 가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렇죠. 제가 방문한 곳이 1억 500이래. 네. 그럼 이 300만 원에 대한 어떤 손실 부분이 반드시 어딘가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서류적인 부분에서 뭐 할인되는 부분을 좀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전에 여러 영상을 지금 영상이 한 4, 50개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는 차주가 써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돈입니다. 근데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전액 현금으로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부가세를 타서 쓸 필요가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전체 다 내고 차라리 그런 것들도 앞방을 다 박아서 할부 없이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분들 기존 차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세를 악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수입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차량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DC에다가 부가세까지 앞방 넣는 조건을 무조건 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캐피탈 승인율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태까지 멘토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가 트럭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하면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가세라는 항목이 차주분들의 돈인 건 맞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최저가로 정말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돈을 끌어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거를 필수적으로 무조건 부가세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건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금액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가세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딘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돈을 끌어오든지. 그렇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제 작은 금액은 슈퍼에서 사는 뭐 과자나 음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큰 돈을 쓰게 되면은 뭐 승용차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될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사는 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자금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물며 이제 어떤 집보다 더 비싼 트럭인데 이 트럭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자금을 처리하면 좋을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세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 저희 그 최저가 트럭을 찍고 네.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네. 이제 기타 다른 영상과는 좀 다른 분류잖아요. 그렇죠. 이 최저가 트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차량을 저렴하게 살 수 있냐? 그렇죠. 뭐 저렴하기보다는 사실 더 부풀리지 않는 금액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저희가 수익을 본다거나 그런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뭐 딜러한테 가서 하겠다. 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특장 뭐 축해서 하겠다. 전혀 상관없고 저희가 무조건 거는 조건은 딱 하나죠. 촬영, 영상 촬영과 그리고 저 지난번 최근 현대 액션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후에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또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셨어요. 네, 뭐라고요? 이렇게 차를 뭐 팔게 되면은 너네한테 수수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수료? 네. 주시면 좋은데. 돈은 거절하지 않아요. 네, 돈은 거절하지는 않지만. 근데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최저가 트럭에서 뭐 견적서를 드리거나 한다고 해서 네. 절대로 뭐 수수료를 받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너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한 거는 그거는 이제 파는 사람의 몫이고요. 그렇지. 사는 사람이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도 차주분들한테 어떠한 해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차량 제조사, 브랜드에다가 이제 협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안 좋은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볼보 FE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차량 그 댓글로 남겨주신 네. 차량들 중에서 또 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장의 최저가 트롯.